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혹시 오늘 뭐 바쁘셔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캠프 설명회는 그뭐 유학 관계자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 그 지역적인 부분도 크게 다루지는 않고 뭐 저희가 강조할 포인트하고 또 겨울 캠프에서 변경된 내용들이라든지 업데이트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다낭 캠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나트랑하고 호치민 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 김진현 이사님이 들어와 계신데 연결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띄니까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캠프하는 장소가 총 세 곳에서 진행이 되죠. 다낭, 나트랑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이렇게 세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캠프가 스쿨링 캠프로 셋업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기존 겨울 캠프와 좀 다른 부분이죠. 겨울에 다낭에는 항상 ESL 캠프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ESL과 스쿨링 캠프를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도 변경이 됐습니다. 니콜라스 국제학교에서 오디세이 국제학교로 변경이 됐고 니콜라스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와 그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서로 바라보는 선이 너무 달라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혹시나 올 겨울에 못한다고 하면은 뭐 또 내년 여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콜라스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다낭에 들어와 있는데 다낭에 들어온 것도 지난주에 니콜라스 국제학교 그 새 캠퍼스 오픈식이 있어서 또 기빈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제가 들어오게 됐고요. 그런 사항을 전후 사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디세이 국제학교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던 학교예요. 근데 그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이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학교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서로 간에 좀 잘 맞아갖고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오디세이 국제학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트랑하고 호치민은 이사님이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디세이 국제학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낭 지도가 있는데, 다낭에서 이번에 숙소가 저희가 그 멜리아 호텔하고 밑에 보시면은 멜리아 리조트가 있어요. 멜리아 리조트. 이렇게 두 곳에서 숙소를 나누어서 그 트랙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캠프를 오시는 학생들 중에서 지금 호텔과 지금 리조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리조트로 옮기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인상되고 또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4주 동안의 기간을 좀 집중을 해서 리조트에서는 학생을 받고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캠프 기간, 6주 기간 내내 저희가 학생이 그쪽에서 숙박을 하고 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기존에 했던 야라 유치원하고 밑에 보시면 오디세이 국제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이 국제학교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지금 호텔에서 야라 같은 경우는 차편으로 딱 찍어보면 12분 걸리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오디세이 국제학교까지는 저희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구글 맵에서도 30분 이하로 항상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리조트에서 유치원까지는 역시 10분 걸려요. 10분, 12분이 안 걸리고 10분 걸리고요. 그리고 리조트에서 오디세이 국제학교가 12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멜리아 리조트가 그 야라 유치원과 오디세이 국제학교의 딱 중간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이전을 한 니콜라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기존의 멜리아 호텔에서 이동 거리가 한 24분 이상 걸리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멜리아 호텔에서, 아니, 그러니까 멜리아 호텔뿐만 아니라 리조트에서 지금 니콜라스를 가는 것도 오디세이를 가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니콜라스나 오디세이나 이제 이동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숙소를 가거나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뭐 다낭에 뭐 빛이 있고 산이 있고 호이안 있고 후에 있고 뭐 이런 관광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싶다 하시면은 향후 저희를 뭐 요청 주시면은 직접 그 사무실 방문 드려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설명을 드리고요. 네, 브로셔를 펴보겠습니다. 브로셔가 예, 잠깐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하는 브로셔인데 브로셔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정이 1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랑 호치민 같은 경우 저희가 1월 4일에서 2월 7일까지 일정 5주 기간 중에 캠프를 올 수가 있고, 다낭 같은 경우 1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6주 기간 중에 캠프를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야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주 기간 중에 추가로 원하면은 또 조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같은 경우는 좀 더 늦게까지도 참여를 원하는 학생 가족분들이 있어서 기간을 설 연휴 기간 1주 지나고 나서 바로 또 2주에서 3주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메인 브로셔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14일까지 전반 그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네,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뭐 목차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페이지겠죠. 이걸 어떻게 보냐,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이 있는데, 그 위에는 스쿨링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이 스쿨링 프로그램하고 야라 유치원 스쿨링 프로그램이 1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기간 중에 진행이 되고요. 요 기간 중에 2주, 3주, 4주, 5주까지도, 6주까지도 원하면은 조인이 가능합니다. 스쿨링은 뭐 커리큘럼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매 시간마다 수업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6주 프로그램까지도 조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설 연휴 기간 1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 주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요 3주 기간 중에 원하면은 야라 유치원만 캠프 조인이 가능하고요. 요때 2주, 3주 선택해서 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호텔에 헬프 데스크를 두고 학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기타 안전이라든 생활 서비스까지 다 해드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게 ESL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ESL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정을 저희가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정을 했어요. 원래 저희가 항상 12월 말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좀 집중해서 모객을 하고 일단 뭐 학생분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저희가 3년 동안 캠프를 하면서 봐서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고요. 근데 좀 빨리 오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월 4일부터 시작하는 스쿨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로 조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들 중에 스쿨링하고 ESL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냐? 다 가능합니다. 단 최소 단위가 2주여야 돼요. 2주, 3주, 4주로 해갖고 올 수가 있고요. 스쿨링은 이제 저희가 최장 6주까지 가능한데 ESL 프로그램은 기간이 5주로 잡혀 있어요. 5주 기간 중에 기본 커리큘럼은 저희가 4주짜리를 돌릴 건데 아마도 5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가격표를 만들어 놓은 거는 2주, 3주, 4주 단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낭에 대한 설명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낭이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는 다 알고 계시고 한국 분들이 지금 해외 관광 작년에 1위 지역이 나트랑이었고 2위가 도쿄, 오사카, 4위가 아마 다낭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루에 들어오는 항공편이 20편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지금 다낭이 전 지역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사항으로 학부모님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배지인데 저희가 캠프 기간 중에 아이들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배지를 한 30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배지마다 다 이름이 있고 아이들이 뭘 잘했을 때 배지를 수여를 하고요. 그또 쉬는 시간, 공강 시간 때 이제 좀 시간 태움이 좀 길게 되면은 그때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퀴즈 같은 거 내고 배지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지를 가장 많이 모은 아이들은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죠. 잘하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캠프가 끝날 때 반별로 한 명씩 골라가지고 저희가 1등, 2등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배지를 종합 세트를 하나씩 더 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좋고 또 배지를 받으려고 또 동기부여가 돼갖고 아이들은 또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디세이 국제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세이 국제학교는 뭐 이제 학교의 이상과 뭐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창의성, 태도, 다양성. 그 다양성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 오디세이 국제학교 아까 제가 몇 년 동안 봤던 학교라고 했잖아요. 오디세이 국제학교 원래 학교가 오디세이가 아니었어요. 이 학교는 원래 호이안에 그 그린슛이라고 하는 국제학교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린슛이었을 때 학교를 방문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문을 하고서는 느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국적비가 좋다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성장 단계에 있는데 학교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학교 이전을 다낭시로 옮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 줄 알고선 기다렸는데 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이 교육부 뭐 이렇게 사업 허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빨리 나질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가 중간에 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다 다낭에 있는 APU 국제학교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재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재오픈을 하는데 이 기존에 그린슛으로 있다가 학교 이전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전했을 때 뭐 약간 이제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이름이 이제 변경이 돼갖고 오디세이 국제학교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가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커리큘럼은 IB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IB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국제학교를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다낭의 죄송합니다. 오디세이 국제학교가 맞고요. 저희가 나트랑의 KC 국제학교 AB로 이제 학교명이 또 변경이 됐죠.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캠브리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다낭은 IB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다 지금 원어민 선생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규과정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반은 8명에서 15명 소규모 반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가 작년에 재오픈을 하다 보니까 학교 캠퍼스 부지도 크고 시설도 계속 확장돼 막 좋아지고 있는데, 학생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작 지금 전교생이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50명인데 이게 중학교 2학년까지 저희가 이번에 스크린 캠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별로 아이들 숫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신입을 받다 보니까 요 학생들은 거의 집중해서 모객이 되고 반이 좀 꽉 차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뒤로 올라갈수록 이제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오지 않는 이상이 학생이 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위 학생 학교 학년일수록 학생 숫자가 적다 보시면 되고요. 또 이 학교는 기존의 그린슛 학교가 오디세이로 변경이 되면서 그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글로벌한 이미지죠. 그리고 이 학교는 오로지 영어로만 교육하는 학교예요. 지금 다낭의 국제학교가 여기 오디세이 국제학교 말고도 여러 학교가 있죠. APU 국제학교도 있고 SIS 싱가포르 국제학교도 있고 이번에 학교 이전을 한 니콜라스 국제학교도 있고 또 이중언어 학교인 뭐 그 스카이라인이라든지 UK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UK 이중언어 학교 두 개는 빼고요.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 APU하고 니콜라스 같은 경우 니콜라스도 확장해서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캐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전체 캐파를 영어 교육으로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거의 조금 가지고 있었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니콜라스는 학교 이전을 하면서 전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한 30% 정도는 니콜라스가 올리 영어로만 교육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가져갈 거고 한 70%에서 뭐 많게는 50에서 70% 정도까지는 이제 바이링걸 커리큘럼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APU 같은 경우는 바이링걸 커리큘럼이 좀 더 세요. 그 일반 영어만 집중하는 교육 커리큘럼보다. 근데 지금 현재 오디세이 국제학교는 다낭에서 거의 유일하다 보시면 되세요. 그 영어로만 교육하는 커리큘럼 외에는 다른 커리큘럼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지만은 갈 때마다 외국인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 전체 커리큘럼 상의 이제 학과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70%는 언어 및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30%는 그 네이티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은 필리핀 선생님이라든지 영어를 진짜 잘하고 있는 뭐 교민 유학파인 베트남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수업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7대3 정도의 구도가 있는데 그 30%에는 필리핀 선생님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이 전인적한 상호나 이런 뭐 글로벌 사고 국제 감각, 창의적 현대적 학습 방법 이게 학교들이 다 내세우고 있는
뭐 내용들인데 이게 좀 더 강화된 게 IB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이거다. 그리고 IB를 제가 잠깐 노트를 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이 뭔지. 여기 보시면 IB 국제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저희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은 학과 일과 중에 UI라든지 PSP, ECA 이렇게 약자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UI하고 INS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수업 구성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IB 커리큘럼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과목을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뭐 전인적인 그리고 또 뭐 탐구 이렇게 그런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수업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시설이라든지 아이들 뭐 공부하는 거 시설도 이렇게 사진 있는데 사진 제가 저 추가로 좀 보여드릴게요. 스팀 클래스도 있고요. 요건 하루 일과표인데 저희가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르게 8시 30분이 이제 홈룸 타임이고 그래서 호텔에서 출발 시간은 8시에 될 거예요. 8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도착을 해 준비하고 수업 시작을 하면은 아이들이 끝나고 이제 3시 반에 끝나요. 마지막 클래스가 4시, 2시 45분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는데 요 이후에 방과 후 선택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학교에서. 이거는 저희가 향후 가족들, 아버님들, 자녀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하루 생활을 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5시가 되는 거고 그냥 여기에 있는 요 수업까지 끝내고 돌아오게 되면은 4시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있다 오느냐, 바로 오느냐의 차이로 4시, 5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자녀가 학교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쿨링 프로그램이 아침에 일찍 가서 늦게 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니콜라스 ESL 프로그램보다는 교육 시간대가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아이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게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여기도 UI 이렇게 들어가 있죠. ECA라 되고 약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학년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거 보면 4학년, 5학년이 이제 합반이 돼 있어요. 학생 숫자가 적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이 적다 보니까 지금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합반이 안 돼 있는데 요건 좀 저희가 들은 내용과 좀 다르긴 한데 합반이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겨울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 인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 저희가 지금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현재 가을 캠프 참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4학년, 5학년은 합반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요. 근데 내년 겨울은 변경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3시 30분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업이 있어요. 그 프랑스 수업 또 선택 수업이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해서 끝나고 4시 30분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게 되면 6시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스낵 타임이 있어요. 런치 타임이 있고 스낵 타임이 30분으로 좀 긴데 요 스낵 먹으면서 저희가 잘하는 게 아이들 퀴즈 내고 뭐 이렇게 동기부여 시키는 것들을 쉬는 시간에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강의실 모아놓고서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날 미션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아이들한테 배지를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킬링 프로그램 같은 게 학교 일과를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드 트립 일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단은 이제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식을 일단 따라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가을 캠프를 하면서 식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건데 음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맛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한식으로 바로 바꿀 거고요. 일단은 학교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공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식단을 따라가는 걸로 이번에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쿨링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 학생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무작정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늘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 반마다, 학년마다 구성 인원을 좀 파악한 다음에 한 5명 정도 내외로 해서 그 아이들을 늘 겁니다. 그래서 최장 저희가 뭐 8개 학년을 넣는다고 하면은 넣을 수 있는 게
40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6주 기간 중에 2주, 3주, 4주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객이 마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정 학년에서는 마감이 될 수 있어요. 그 같은 시기에 몰려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동시대에 저희가 동시간에 그 대만에서도 여름 캠프 반응이 좋아서 대만 쪽도 이번에 겨울 캠프에 일부 기간 동안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그 지금 모객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 연휴 기간 전후로 해서 대만 학생들이 방학을 내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시작 전인 2월 달 2주 기간 동안, 2월 1일부터 14일 기간 동안 요때 온다라고 하면은 스쿨링 프로그램에도 대만 학생들이 일부 참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만 학생이 한 명 참여를 하면 저희가 국적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객을 많이 안 하는 건데 그 TO에 대해서는 한 명 더 모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한국 학생. 그래서 저희가 한국 학생 국적비는 50% 이상은 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국적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50%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이제 반 구성 인원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규모 반을 스쿨링을 한다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비 커리큘럼으로 요거는 이제 그 상담하실 때 강조해 주시면은 뭐 학부모님들이 와 되게 좋은 거 같다 이렇게 소규모로 관리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밑에는 바로 ESL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니콜라스 국제학교와 한동안 오랫동안 했었던 이 ESL 프로그램도 이번에 학교가 겨울 캠프에 이제 오디세이와 하면서 프로그램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영어 수업 있고 쉬는 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 퀴즈 같은 거 내면서 그리고 뭐 팀 프로젝트가 있고 테마 프로젝트 있고 아트 크래프트 그리고 런치 타임이 있고 런치 타임이 생각보다 짧아요. 한 45분밖에 안 되고 스팅 클래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 스페셜 클래스 때 드라마 컬처 그리고 클럽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 전체 보시면은 전체 수업 중에서 영어 수업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부 수업은 변경은 좀 가능하긴 한데 오후 수업은 보면은 이게 다 스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영어 수업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스팀 관련된 영역이 좀 확장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니콜라스 국제학교에서 진행했던 커리큘럼보다는 수업 시간도 더 늘어나고 좀 더 다채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캠프를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가 커리큘럼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2회 정도 참여를 하고 재참가를 안 하셨던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디세이 국제학교는 커리큘럼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교육 커리큘럼이.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해 주시면은 기존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같은 학교라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한테도 어필이 돼가지고 이번에 오디세이 캠프를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번에 굉장히 넷클래스나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수업은 9시에 시작을 해서 이게 호텔에 출발하는 거 8시 30분, 20분 정도에 출발을 할 거예요. 출발을 해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쿨링 프로그램보다 한 30분 정도 늦게 출발을 해요. 근데 전체 수업이 끝나는 타임은 4시 30분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니콜라스보다 1시간 정도 더 늦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클래스인데 시간대 좀 더 길게 돼가지고 이거 쉬는 시간도 넉넉하게 해가지고 다 끝나면 호텔에 도착했을 때 5시간 넘습니다. 그래서 ESL 프로그램은 무조건 학교 끝나고 호텔 돌아왔을 때 5시간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쿨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끝나고 돌아왔을 때 4시, 5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저희가 호텔하고 호텔 주변에 또 교육 지역에서 했던 영어 수업, 골프 수업, 테니스, 그리고 피클볼, 축구, 그리고 뭐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하고 지금 수영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야라 유치원이죠. 야라 유치원이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냐? 제가 보여드리면은 야라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야라 건물인데 야라 건물 옆에 이 건물을 하나 새로 짓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몇 개월 전에 찍은 사진이라 보시면은 8월로 돼 있네요. 1개월 전이군요. 근데 층이 더 올라가지는 않고 여기에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뭐 정원부터 놀이시설하고 강의실까지 좀 많이 갖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과 거의 동일시되는 느낌으로 캠프 장소가 이렇게 건물이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캐파가 좀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야라 유치원이 이번에 여름부터 G1반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기 올려져 있는데 제가 지금 다낭에 와 있잖아요. 아마 오늘 중에 야라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건물 그 건축하고 있는 거 진척 사항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거의 완공이 됐으면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가을 캠프 때도 계속 여기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번 아마 가을부터 저희가 하노이하고 호치민 사무실이 있었는데 아마 가을부터는 사무실이 다낭에도 생겨요. 그래서 다낭 쪽에서 좀 더 좀 장기 프로그램 뭐그 어떤 그 캠프뿐만 아니라 뭐 이제 장기로 이제 뭐 학교를 국제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셋업해서 운영을 할 거니까 그거 기대를 하시고 이제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라 유치원의 특징은 이거죠. 뭐 몰입 환경 그리고 선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세분화된 소그룹 반편성 이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치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곳은 다낭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반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들 보면은 거의 대그룹으로 해서 20명, 30명 또 여기와 약간 경쟁 관계로 뭐 인터넷상에 뭐 또 팔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잖아요. 몬테소리라고. 그곳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분반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두 개 나이대 학생들이 같이 섞여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야라 같은 경우는 나이별로 두 개 반씩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총 8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총 G1반까지 해서 9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G1반 같은 경우도 학생이 늘다 보니까 또 학교 캠퍼스가 확장이 됐잖아요. 유치원 캠퍼스가.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G1반도 2개 반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부 나이 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인원이 좀 더 는다고 했을 때 3개 반까지도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강의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그 반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뭐 20명 이상의 뭐 대규모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글로벌하게 다국적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캠프 아이들이 조인을 하면은 그 캠프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국적비가 20%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왜냐면 대만 학생들이 저희가 또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 까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었죠. 그런 학생까지 해가지고 전체 국적비가 되게 좋게 운영이 됐었고 겨울 같은 경우는 제가 30%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만 학생들도 조인을 하긴 하지만은 2월 달에 한정돼 있고 1월 달부터 진행되는 캠프 시작점에는 한 30% 정도는 저희 캠프 짜인 조인하는 한국 학생들로 구성이 될 것 같다. 그 나머지는 이제 야라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다국적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생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나이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K0, 1, 2, 3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AB라고 돼 있는 게 A반, B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K0반은 모객을 안 하고요. 2022년 6월생 지금 하죠. 그래서 22년, 21년, 2000년생 그리고 2027년까지 모객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1B, 1에서 3까지 들어가고 2019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가기 전 내년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가잖아. 이 학생들이 오디세이 국제학교에 ESL 커리큘럼 조인도 가능하고 오디세이 국제학교에 스쿨링 프로그램 조인도 가능하고 또 이 학생들은 야라에서 새롭게 준비한 지원반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반 같은 경우는 좀 그 위에 있는 그 일반 K1, 2, 3의 커리큘럼과 달라지는 게 쉬는 시간도 적고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보다 좀 더 아카데믹하고 타이트하게 수업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요 뭐 지금 3시 반까지 저희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선택 수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수업이 과학 수업, 그래마 수업, 수학 수업, 파닉스까지 해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수업이 구성이 돼 있어서 자녀분들이 지금 학교를 바로 가기 좀 부담스럽다. 학교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학교는 그럴 경우에 이제 야라 유치원 그레이드 원반으로 들어오면 좋습니다. 근데 단 그레이드 원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야라 유치원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아이들이 그레이드 원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어 능력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영어 유치원을 좀 오래 다녔거나 영어 수준이 좀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국제학교 프로그램보다 지금 야라 유치원 그레이드 원반이 영어 능력이 더 높을 거예요. 아이들 수준이. 그래서 이쪽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야라 유치원이 현지 도착해서 테스트를 보는데 그레이드 원반
같은 경우만 사전 테스트가 있어요. 온라인 테스트를 별도로 보고 이 학생이 그레이드 1 반을 소화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제가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3 반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19년생 같은 경우는 K3 반보다는 G1 반하고 오디세이 국제학교 스크린 프로그램 ESL 과정 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디세이 국제학교의 저학년은 구성 인원이 좀 많을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객할 수 있는 티오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ESL 과정은 굉장히 넓게 할 수 있는데 오디세이 국제학교의 1학년 반은 모객 티오가 적다 보니까 모객을 하시더라도 빨리 해주셔야 되고 마감이 빠를 수 있다. 그 학년 한 학년만 그 참고사항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수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0반, 1반, 2반, 3반, 4반. 저희는 2023년 6월생부터 해가지고 6월생은 K1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 2, 3 이게 지금 연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뭐 국제학교, 국제유치원들은 연도가 아니라 이제 달로 구성이 되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라든지 그렇게 구성되는데 한국 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저희가 연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은 현재 120명 정도 되고요. 예,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20개 정도 국가에서 온 아이들이고 30% 정도는 베트남 국적이고 70%는 다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멜리아 호텔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멜리아 호텔이 겨울 시즌에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온스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야외 수영장도 굉장히 크게 있는데 실내 수영장이 있고 실내 수영장이 온스풀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물이 따뜻하니 미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람도 막아주고 저 그 다낭의 1월 날씨가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라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야외 물놀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월 말로 넘어가야지 좀 가능해요. 야외 물놀이가. 그때도 뭐 옷을 또 하나 입고선 들어가야지 레시 같은 거 하나 입어야지 물놀이가 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다낭 같은 경우에 그 실내 수영장에 또 온수까지 나오는 경우는 5성 호텔에서 멜리아 호텔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멜리아 호텔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겨울 캠프를 온다라고 했을 때 숙소로. 그리고 멜리아 호텔이 가지고 있는 장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음식 맛있다는 얘기를 드리죠. 저희가 여름 캠프를 하면서 겨울 캠프보다는 음식 맛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어요. 저희도 이제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음식이 이제 한국 음식이 100% 좋았던 게 최고점에 올라왔던 게 겨울이었고 여름에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 음식 메뉴도 많고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와서 주변에 또 다른 호텔들 인스펙션 한다고 가서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한식 구성이라든지 음식 맛은 지금 멜리아 호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식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은 거의 없을 거라 예상. 그래서 장기로 드시면 좀 지겹긴 하시죠, 호텔 밥은. 근데 하여간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옵션으로 선택을 넣을 수 있는 게 업그레이드 된 게 뭐 옵션인데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있네. 여기가 이제 리조트입니다. 그러니까 멜리아 리조트인데 멜리아 리조트는 저희가 이거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호텔이고 멜리아 리조트 같은 경우 오디세이 국제학교를 1월 18일부터 오겠다, 2월 14일까지 가정 중에 오겠다라고 하면은 멜리아 리조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리조트는 이게 바다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수영장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셋, 넷, 그 옆에 주니어풀 다섯, 여섯, 7개가 있고요. 여기 2개, 4개, 3개에서 7개고요. 그리고 저희가 캠프 숙소를 사용할 공간은 여기 센터 건물이에요. 그리고 센터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어서 오가기도 편하고 바로 로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뷰는 다 사선으로 바다가 보이는 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 디럭스룸을 쓰기 때문에 층은 높지는 않을 거라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좀 약간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 중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그랜드 프리미엄 방이 있어요. 그거는 가족 구성원이 좀 많다라고 했을 때 커넥팅 룸으로 일반 디럭스 룸하고 그랜드 프리미엄 룸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그랜드 프리미엄은 방도 커지고 뷰 자체가 완전히 다 트여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좀 더 올라갑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이 많다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없어요. 2개 방을 연결하는 것밖에. 그거 아니면은 여기 안에 빌라로 가야 되는데 가격대가 확 올라가죠. 이거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저희가 그 다낭이 1월 되면 춥다라고 했잖아요. 그 초가을 날씨라. 근데 저희가 이 멜리아 리조트에 지배인분을 제가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진행하기로 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다낭의 호텔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호텔의 수영장 얘기를 했는데 수영장은 이렇게 많은데 온스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호텔의 수영장까지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자쿠지를 여기 주니어 프로하고 수영장 옆에 여기다 하나 파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겨울 시즌 캠프로 오는 가족분들은 자쿠지 체험이 가능할 거고, 이게 자쿠지가 좋은 게 일단 이게 일반 수영장의 미온수보다 굉장히 따뜻한 물이, 그러니까 그 목탕물 같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고 온천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앞에 해변인데 이게 인피니티 풀입니다. 수영장이. 그래서 이게 냉수탕이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캠프 시작 일자를 여기 멜리어 리조트 같은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14일 기간 중에 받아요. 왜냐면 1월 초 같은 게 너무 춥기 때문에 1월 중순 넘어가야지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18일부터 2월 14일 기간 중에 리조트를 선택하면은 자쿠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영장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영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서도 일부 물놀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디세이 국제학교에 한해서 이게 리조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조트의 시설적인 부분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평점도 좀 올라가서 지금 더 좋아졌고요, 기존보다. 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시내가 많이 멀어지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리조트가 다 밑에 있다 보니까 멀어지지 않습니다. 리조트가 여기서 보면 여기 호이안까지 있는데 저희 다낭시에서 호이안까지 가는 게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근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다운타운까지 시내까지 오는 게 여기에 그 한시장까지 오면 오래 걸리죠. 근데 멜리아 호텔이 좋았던 거는 강 건너가면 한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인타운 가깝고 여기는 조금 먼데 이제 여기가 다낭 같은 경우가 주 이제 집중 지역이 여기하고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데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여행 오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한국 식당, 마사지 또 글로벌한 식당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이동 거리가 고작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차편으로. 그래서 멜리아 리조트 같은 경우는 택시도 잘 잡혀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마블 마운틴이라고 해갖고 관광지도 있어요. 뭐 시간 돼가지고 걸어서 가서 관광지를 이렇게 보고 올 수도 있고 또 겨울 시즌에 걷기 괜찮죠. 날씨가 안 더우니까. 그리고 차를 이용을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저희 캠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셔틀 차량 운행하는 거잖아요. 캠프팀에서. 그래서 다낭 멜리아 호텔이든 리조트 호텔이든 저희 캠프 스케줄을 보시고서는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시내를 편하게 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잘 잡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도 많이 가시는데 롯데마트는 멜리아 호텔에서 가나 멜리아 리조트에서 가나 시간이 비슷하게 걸려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에 생활하시게 되면은 주로 어머님들은 이쪽을 많이 가시게 될 것 같아요. 10분 거리에 이쪽에 또 유명한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활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어요. 멜리아 리조트까지 생활하신다고 하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이제 여행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들인데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 수영, 피아노, 피클볼, 풋볼. 요거 겨울 캠프 하면서 아이들이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 축구도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5가지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요. 방과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프로그램은 저희가 영어 수업, 그리고 쿠킹, 테니스, 요가, 골프, 피클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도 있고 서핑도 있는데 이거 이제 이 브로셔에 다 넣지는 않았고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거는 요가하고 1대1 영어 수업 이렇게 뭐 골프 요 3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헬프 데스크를 요건 이제 나트랑 걸 찍어 놓은 건데 저희가 헬프 데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캠프 오신 분들이 저희 오시면은 이렇게 헬프 데스크 엄청 크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배지통이 있죠. 이게 이제 2등한 학생한테 수여하는 배지 상태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빨래도 이렇게 빨래 바구니 두고 어머님들이 호텔에 두 벌의 빨래는 무료로 세탁을 할 수 있는 나머지 빨래 이렇게 맡기는 형태로 해서 매일 오전에 가져가고 오전에 그 다음날 오전에 가져오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키로당 2만 동 정도로 이제 비용은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별도로 안내드리고 헬프데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만 학생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헬프데스크에는 캠프 기간 중에는 최소한 3명, 4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항상 보면 3명에서 4명 정도는 앉아 있습니다.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달라요. 우리 이쪽에서는 여행 마사지 관련된 것들, 차량 배차 같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 우리 소장님하고 탄직원하고,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프로그램하고, 뭐
그 전체 호텔 생활적인 부분, 그 아이들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길버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외국 학생까지도 해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고 옆에 보면은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저희 글로벌하게 건물 이렇게 돼 있고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차량으로 탑승하는 것들 사진 찍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매일같이 저희 화이트보드에 일정표가 달라져갖고 롯데마트 가는 거, 요가 가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표시가 원웨이라고 돼 있는 거는 편도로 가는 거고 안 써 있는 건 왕복으로 해서 픽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저희가 오후 시간대 뭐 아시안파크 관광지라든지 맛집들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2주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화이트보드에 올려져 있는 그냥 차량 스케줄만 따라다녀도 다낭을 다 보고 오실 수가 있어요. 예. 유명한 데만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카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여기에 보시면은 저기에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식당들이 쫙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나 클릭하면은 나베비라고 딱 클릭하면은 지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가서 멤버십 카드 보여주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멤버십 카드 보여주면은 10% 정도 보통 할인받고 마사지는 30%까지인데 내일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사지 같은 경우는 2시간 20달러로 하는 것도 있어요. 왕복 픽업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로셔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는데, 혹시 뭐 다른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으실까요? 제가 또 좀 혹시나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뭐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링크를 하나씩 다 드렸죠. 그래서 링크에 보시면은 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이번에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이사님이 이제 나트랑하고 호치민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나트랑을 좀 하나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 저희가 이번에 어제 좀그 전부터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지난주부터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어드벤처 캠프를 이번에 피드백 제일 좋아요. 저희 캠프 중에서 저희 자체 캠프가. 그래서 이 어드벤처 캠프를 저희가 이번에 겨울 시즌에도 한번 딱 2주 기간 동안에 몰아서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사님이 이제 어떤 잡으면 말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KC 국제학교는 학교가 확장을 하긴 했는데, 학교가 유명해지면서 지금 캠퍼스가 굉장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하고 협의 중인데, TO가 갑자기 적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모객을 오늘부로 지금 KC 국제학교 모객은 잠정 중단이에요. 협의가 돼갖고 TO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저희 모객을 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모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저 이사님 통해서 전체 커리큘럼이라든지 내용들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기 ESL 과정에 이제 그 식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희가 뭐 학교 음식보다는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도시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오디세이 국제학교 너무 멀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낭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니콜라스조차도 아래로 내려갔고 오디세이도 여기 있고 뭐 APU 국제학교하고 싱가포르 국제학교도 요 라인에 있어요, 다. 그리고 밑에 아예 그냥 스카이라인이 있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베트남 다낭시가 이번에 호이안 도시하고 합쳐지면서 전체 호이안까지도 지금은 다낭이라 부르고 있어요. 전체 영역이. 그래서 개발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써널드라고 있는데 이게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써널드라고 있는데 이 써널드 밑에 지금 베트남에서 무역센터를, 그 다낭에서 무역센터 하나 시공을 시작을 했어요. 60층 이상으로 지금 시공이 되는 거라, 아마 다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될 것 같고, 베트남 내에서도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물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역센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낭이 계속 발전하고 확장되고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향후는 저희가 봤을 때 뭐 홍콩처럼 되지 않을까, 싱가포르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발전 계획을 가지고 베트남에서는 다낭을 무역센터를 지으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렇게 물류도 더 컨테이너 들어올 수 있는 곳도 더 확장하고 키우고 있고 도시가 계속 커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은 오면 올수록 컨텐츠도 더 다양해지고 더 매력적인 도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요. 이사님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좀 나오셔가지고 다음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좀 하고요. 자, 화면 같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현 이사고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전 호치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낮장 저희 지금 어드벤처 캠프라고 명명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브랜드화 하려고 에이스 캠프라고 명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치민 프로그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까 이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호치민이 어디다라고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네. 베트남의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무역 그리고 경제 도시 호치민입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홍콩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가세요. 야간 그 전경을 보면 굉장히 홍콩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가시는데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고 약간은 또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지역 자체가 서양인 그리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서양인까지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우디엔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쭉 천천히 내려서 보면은요. 프로그램은 현재 그레이드 1부터 저희가 킨더가든도 있는데 킨더가든은 학교에서 지금 스페이스가 많지 않다고 안 받으려 합니다. 근데 하나 학교에서 지금 계속 그 킨더가든 아이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금 현재 어쨌든 그레이드 5까지 학생들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총 5주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총 5주간 최소 2주, 최대 5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차근차근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치민시에서도 타오디엔이라는 제2의 한국인 타운이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빌라 단지입니다. 여기 암프라는 지역이요. 그 지역 안에 있는 저희가 레지던스 호텔을 응대하여 학부모님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호텔은 이렇게 암프가 있고요. 이 암프 지역은 워낙 베트남 내에서도 어, 부자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빈컨몰 또는 메가시티 마트라든지 뭐 에스텔라 하이츠 쇼핑몰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제학교가 이 지역 안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머셋 비스타라는 곳입니다. 서머셋 비스타는 좀 안 좋은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뭐 김예송이라는 씨라는 분이 베트남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고급 빌라에서 고급 그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안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썸머셋 비슷합니다. 썸머셋 비슷한데 이거는 또 뒤에 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썸머셋 비스타는 기본적으로 우선은 평형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호텔이 아니라 거주형 레지던스 호텔이다 보니까 조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생활 거주 공간이 한국의 평균 30평 이상대의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냉장고, 모든 식기류, 그 다음에 음료, 물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수건, 그 다음에 청소도 호텔처럼 제공됩니다. 단지 조식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기 거주 공간이다 보니까
뭐 생활에 필요한 세탁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뭐 주방기구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형부터 제공이 됩니다. 기본형 스튜디오 타입부터 제공이 되고 기본형이 108제곱센티미터의 30평 이상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한국에서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되는 뭐 맞아요. 여기가 그곳이고요. 상당히 이 내에서도 이 서머셋 비스타 안에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주재원분이라든지 외국분들, 특히 일본, 대만 분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스타 안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테니스 코트장, 그다음에 사우나실, 수영장, 그다음에 짐, 그다음에 호텔 로비, 라운지까지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레지던스급이다 보니까 1층, 2층에는 생활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도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 베트남의 대표 브랜드인 하일랜드 커피숍도 1층에 있습니다. 마트도 있고 네일샵도 있고 빵집도 있어요. 심지어는 2층에는 골프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층 내, 그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즐기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는 어, 이게 제가 이제 그 뭐 국제학교 스쿨링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시작했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이 돼서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끼리만 공부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며 이 프로그램들을 스쿨링을 특히나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디펜딩 하기 위해서 학교와 굉장히 디테일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타스는 미국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국 정규 교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맥그로이라든지 스콜라스틱이라는 정규 교과 과정 교재를 가지고 미국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업은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태블릿을 제공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모든 대부분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AP 과정을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이 AP 과정이라 함은 미국 대학을 들어가기 전 사전 대학 입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약간 좀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은 이 AP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스도 AP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타스 11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 중 약 50% 이상의 학생들이 이 AP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퀄리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국제학교가 있지만 그 국제학교를 총 5단계로 나누어 이야기를 한다면 S급, A, B, C, D급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려요. 그래서 S급 같은 경우는 1년 학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저학년들 학비예요. 그리고 A급 학교들은 1년 학비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는 타스는 A급 학교예요. A급 학교는 베트남 내에 약 상위 10% 이상 되는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는 전체 학생은 약 600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원어민 선생님을 포함하여 총 70여 분의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베트남 보조 선생님, 그 이외에 또 다른 베트남 보조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 선생님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 어시스턴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떤 생활이나 학생들의 편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가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입학하는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 자체도 저희 2주간 프로그램이지만 모든 학생은 정규 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똑같이 교복을 착용을 하고 학교에서 학교 스쿨 가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가방, 필통, 모든 학용품을 다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단 지금 현재 수영복만 이제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학교에서 제공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입고 학교에 등교합니다. 그래서 정규 다른 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주여도 우리 학생들에게 모두 다 학생증이 발급이 됩니다. 학생증이 발급된 학생증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 학생증을 찍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학교고요. 뭐 시설은 거의 S급 이상이에요. 학교에 수영장, 그다음에 골프 코스, 골프 연습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풋볼장,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그다음에 두 개의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핫한 어 그 뭐죠? 뭐죠? 피클볼장. 피클볼장을 또 굉장히 9개의 구장을, 코트가 있는 대형 피클볼장을 요번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은 베트남 내의 어떤 학교보다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베트남 학생들이 약 한 5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약 15%에서 2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대만, 일본, 그리고 유럽계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 정도 되는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 내에서도 상위 10% 이상의 좀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곳이다. 조금은 퀄리티가 높은 학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 라이브러리고요. 학교 도서관이에요. 굉장히 잘 돼 있죠? 직접 가서 보시면 훨씬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도서관. 그리고 자, 수업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는 기본 오전 7시 반부터 7시 45분부터 부터 8시 10분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는 호텔에서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7시 30분에 7시 40분에 출발을 하고 학교에 도착을 해서 오후 2시 50분까지 학교를 마칩니다. 호텔로 돌아오면 보통은 3시 30분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뭐 앞서 이창승 대표가 뭐 설명했던 것처럼 아트, 체육, 스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국제학교니까 굉장히 퀄리티 높게 잘 진행이 되니까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드 1, 2, 3, 4 각 교실의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별도의 사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이주영 실장님께 문의 주시면 별도의 사진 또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 모습입니다.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교복이에요. 빨간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 이게 저희 교복이고요. 자, 저희 학생들 모습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학기부터는 수영 수업이 정규 수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 정규 수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그 수업 안에 수영을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킨더가든. 킨더가든은 조금은 아쉽게 지금 현재 자리가 저희가 지금 학생들을 받았는데 이 2명 이외에 또 학생을 더 아직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킨더가든은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조만간 아마 오픈이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스쿨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쿨링은 학교 클래스 내에 정규 인원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 25명입니다. 25명이 한 반이고 원어민 선생님 한 분과 베트남 보조 선생님 한 분이 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에 한 그레이드에 그두 반이 있다면 한 반에 뭐 21명이다. 그러면 저희는 4명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쿨링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킨더가든에 스페이스가 없어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킨더가든 스페이스를 더 늘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바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킨더가든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시소 앱, 그다음에 커리큘럼, 아이패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시소가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부터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의 스케줄,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면 선생님께 직접 여기서 소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직접 담임 선생님이 직접 또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스쿨링이에요. 여기 타스는 200%이 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단기간 국제학교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커리큘럼은 전부 다 태블릿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고요. 태블릿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가방과 모자, 그다음에 체육복, 그다음에 교복 다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아이디 카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학교 체크인과 체크아웃,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이용에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뭐 기본 서포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단원과 똑같기 때문에 크게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뭐 공항 픽업이라든지 호텔, 뭐 헬프데스크, 그다음에 차량 운영, 할인 카드 뭐 이런 것들은 저 다 있고요. 똑같이 학부모님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뭐 요가, 1대1 영어 수업, 수영 수업, 골프 수업, 테니스 수업 모두 다 호치민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행 상품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빈 원더랜드라든지 워터파크, 그 다음에 랜드마크 81 등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 오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르게 간단하게 호치민 프로그램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어, 나트랑 깜난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거는 저희 이준영 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바로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영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 있을 때 청담 어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었고요. 또 영어 교육 프로그램 기획은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마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어 프로그램 기획을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 다양한 외국의 캠프 프로그램, 뭐 미국의 옴지 캠프, 캐나다의 뭐 타무드 캠프, 영국의 이든 캠프, 그다음에 뉴질랜드 캠프, 그다음에 호주 캠프 등등등등 한국에 있는 국내 캠프, 제주 캠프까지 25년간 다양한 캠프를 운영 그리고 기획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LGO에서 만든 이 캠프의 브랜드명은 에이스 캠프입니다. 어드벤처 크리에이티브 잉글리시 캠프라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도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은 딱 2주만 진행을 합니다.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딱 2주만 진행을 하고 참가 대상자는 2012년생부터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참가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트랑 깜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깜난의 레디슨 블루 리조트 안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학생은 총 50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한 클래스는 8명에서 맥스는 15명 기준으로 총 4개 반을 운영할 것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비용은 위에 같이 나와 있고요. 학부모님 점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저녁, 그리고 항공료, 그 다음에 기타, 주말에 이렇게 즐기실 거를 뺀 나머지 모든 비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낭에서 피클볼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하고, 이거는 옵셔널이고요. 저희 에이스 프로그램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우리 학생들, 마지막 금요일 저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호텔 갈라 쇼를 제공합니다. 갈라 디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뷔페 갈라 디너와 우리 학생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그레듀에이션, 그러니까 졸업식, 수료식을 같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치부터 조금 설명은 이거는 필요합니다. 보통 나트랑 하면 비행기 명이 깜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깜난. 이건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트남이죠. 요 밑에는 호치민, 네, 여기는 호치민. 쭉 올라가면 가운데가 다낭. 다낭. 그리고 다낭과 호치민 가운데가 나트랑입니다. 이 나트랑을 좀 더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나트랑이고요. 이 밑에가 깜난이에요. 비행기를 타시면 낮장을 오시기 위해 비행기를 타시면 깜난에 도착하십니다. 깜난에 도착하셔서 깜난에서 나트랑까지 약 45분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셔야 해요. 그래서 깜난이라는 지역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깜난이라는 지역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항이에요. 공항에서 쭉 나트랑으로 올라가는 길이 리조트가 쭉 줄 서 있는 길입니다. 이 길 중에 저희는 어, 레디슨 블루라는 리조트를 활용해서 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자, 보통 호텔 같은 경우는 보통 38 스퀘어미터 정도의 공간을 제공해요. 그런데 리조트는 보통 45 스퀘어미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 기록수로이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한다.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벤픽, 레디슨 블루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디슨에서 모벤픽, 모벤픽에서 레디슨 블루 저희 그 전동 카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텔 수영장. 근데 겨울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춥습니다. 조금은 추워요. 근데 다낭보다는 조금 덜 추워요. 네. 다낭보다는 조금 덜 춥고 래시가드를 입고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호텔 내에는 전용 워터파크도 있어요. 그리고 조식 식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팅룸을 강의실로 꾸며서 리조트 내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리조트 내에서 액티비티도 진행을 합니다. 디테일은 제가 밑에 디테일 설명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서비스는 똑같아요. 저희가 픽업 서비스 전용 차량 이용해서 낮장 시내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리조트 전용 셔틀버스도 함께 지원하면서 어머님들이 리조트에서 낮장 시내까지 편안하게 무료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면포트 지원, 그다음에 세탁물 지원. 세탁물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도 아침에 세탁물을 가져다 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세탁물을 찾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1kg에 1불 정도 합니다.
저희 여기도 역시 이렇게 생활 지원 운영실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생활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께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오전에는 아카데미컬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카데미컬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오자마자 바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교실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 100% 원어민 선생님입니다. 한 클래스에는 원어민 선생님 한 명, 베트남 선생님 한 명, 이렇게 두 분이서 15, 맥스 15명의 학생을 관리합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닝톡을 진행을 합니다. 모닝톡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은 오자마자 전날, 여기 숙제가 있어요. 전날 제공되었던 단어 페이퍼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배웠던 거를 저희가 페이퍼로 아이들에게 줘요. 그럼 아이들은 돌아가서 그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 영어 단어 테스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날 다이어리를 써야 해요. 영어 다이어리를 써야 하는데, 이건 그림 다이어리예요. 그림을 그려서 다이어리를 쓰는 건데, 어머님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영어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영어 일기를 쓰나요? 네,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글로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를 한글로 쓰되, 친구는 영어로 쓸 수 있잖아요. 친구는 영어로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 저는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가 막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는 재밌어. 아, 이 단어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한글로 쓰되 단어만 써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2주 안에 캠프하면서 이렇게 많이 못 가져간다고 하지만 최소한 캠프 끝날 때까지 단어 몇 개는 가져갈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벨별 단어 수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소 10개 단어에서 최대 50개 단어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레벨별 조금씩 다르게 저희가 단어 수량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1대1 단어 테스트를 바이링걸 선생님, 베트남어 선생님이 단어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원어민 선생님은 다이어리를 체크를 하고 그 시간은 약 30분 안에 끝납니다. 30분 안에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리딩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리딩 패세지는 그 이틀에 하나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총 5줄, 많으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많으면 20줄 정도의 리딩 패세지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문장을 외우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문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외울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그 이틀 동안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소한 5번 이상은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틀간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팀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든 좋든 이 단어는 최소한 5번 이상 아이들에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단어가 외워지는 게 아니라, 들었던 것도, 들었던 것도,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점심 식사. 점심 식사는 전부 저희가 한식 도시락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는 아이들은 모두 다 그룹이 만들어져서 아이들 나름대로의 틱톡을 찍습니다. 시나리오를 본인이 직접 쓰고 그룹별로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직접 쓰고 그걸 직접 촬영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저희가 별도의 틱톡
사이트에다가 아이들이 만든 걸 전부 다 업로딩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클래스 프로젝트. 클래스 프로젝트는 아이들 스스로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선생님과 토론을 하고 그 토론되어진 그 주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클래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재료도 만들고 직접 연습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다음 어드벤처 클래스는 말 그대로 어드벤처, 서핑, 수영, 피클볼, 골프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수업을 모든 아이들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드벤처 클래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매주 두 번씩은 나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이트 프로그램은 첫 번째 주 화요일 나이트 액티비티는 미션 게임입니다. 미션 게임은 뭐 아이들과 다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다시 강의실로 모이는 거예요. 다시 강의실로 모여서 아이들끼리 재밌는 게임을 진행하는 거고 첫 번째 주 금요일은 파자마 파티입니다. 영화를 먹을 과자를 하나씩 들고 와요. 아이들이 파자마를 입고 베개를 하나씩 들고 자기가 먹을 과자를 들고 다시 강의실로 모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화를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파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주 저녁에는 보드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다시 강의실로 모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거는 보통 8시 반까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한 9시까지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금요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 디너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볼까요? 네, 반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누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 굉장히 레벨 1, 2, 3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레벨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반명은 듀크, 브라운, 예일, 프린스턴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교재에는 스마트 리딩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서플리먼트 자료를 같이 첨가하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 예. 선생님과 아이들은 전날에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모니터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버케버리 테스트와 다이어리 체킹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은 리듬 토픽을 중심으로 해서 디베이트 할 수 있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거창하게 보이시지만 이거는 낮은 레벨,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도 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매주 두 번씩 크래프트 사이언스 잉글리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들이고 실제로 지난 겨울 프로그램에 진행했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실제 강의실 모습이고요. 모두 다. 네. 그다음 한 가지 더. 교재는 교재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피스페이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쓰고 자기가 직접 라이팅한 것들이 포트폴리오 될 수 있게 책을 그냥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폴더가 지급이 될 것이고요. 그 폴더로 아이들에게 저희가 지급되는 뭐 다이어리라든지 버큐러리 테스트, 그다음에 리딩 패시지,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했던 내용들, 뭐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포트폴리오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마지막에 갈 때는 내가 만든 교재라는 책을 가지고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점심시간이고요. 학생들은 이런 점심 도시락이 각자에게 제공이 되고요. 간식도 1회 같이 아이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들이 만들었던 스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클볼, 그 다음에 서핑, 수영, 그 다음에 골프입니다. 피클볼은 리조트 내에 피클볼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그 전용 구장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서핑은 리조트에서 약 15분 거리에 전용 서퍼와 그 다음에 서핑 플레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여 서핑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수영은 리조트 내의 수영장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역시도 전문 수영 강사가 와서 수영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골프는 호텔에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KN 골프장의 실외 골프 연습장에서 프로 골퍼에게 전문적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냥 단지 흉내만 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용 구장과 전용 플레이스에서 학생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핑도 어머님들도 많이 쫓아가세요. 쫓아가서 아이들을 하는 것도 보시고 또 보고 재밌어서 어머님들이 좀 같이 이렇게 별도의 비용을 내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같이 쫓아가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원하시면 저희 차에 스페이스가 있다면 같이 이동하셔도 됩니다. 부모님도.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골프하는 모습, 그다음에 서핑 배우는 모습 전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피클볼 하는 거. 자, 이 모든 서핑과 골프, 피클볼, 수영은 저희 원어민 선생님과 베트남 보조 선생님이 함께 늘 동행합니다. 함께 늘 그 선생님들이 동행하고 전문 강사들이 별도로 아이들을 강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션 게임, 파자마 파티, 별자리 관찰, 보드 게임이 별자리 관찰이었어요. 처음에는 별자리를 많이 관찰했었었는데 이게 날씨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별자리를 관찰 못하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보드 게임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션 게임 했던 저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즐거워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매주 수요일은 원어민 선생님 모든 스텝과 아이들이 함께 아이리조트 스파 워터파크에 갑니다. 아이리조트 스파 워터파크는 온천수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또 머드 스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번 겨울에는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빈 원더스를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가고요. 학부모님들은 이때,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만족이 뭐였냐면, 어머님이 따로 아이들과 무얼 하지 않아도 낮장에 있는 모든 거는 다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빈 원더랜드를 간다, 아이들을 데리고 호핑을 간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저희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나이트 프로그램까지 있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어머님께서는 너무 심심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이들과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날 그레이주에이션 했던 저희 갈라디너 모습이고요. 저희 원어민 선생님과 아이들, 저희 수료증, 그다음에 앨범, 그다음에 꽃, 그다음에 저희 몇 가지 선물 등등을 학생들의 마지막 날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제공을 하면 아이들은 또 퍼포먼스도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학부모님들 앞에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클래스 앞에서 찍었던 모습이에요. 네,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듀크, 브라운, 예일 이 세 개 반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맥스는 네 개 반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티피케이트, 저희 수료증, 같이 수료증과 선생님의 커멘트 같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졸업 앨범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직접 강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직접 TA들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역시 학부모님께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자, 주말 여행 저희도 함께 학부모님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짱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죠. 네.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건강관리, 안전관리 저희가 기본 세팅에 약품은 구비되어 있고요. 리조트 내에 클리닝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클리닝룸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의 응급 상황 시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병원 동행을 해드립니다. 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경량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인약 연결해서 한인약국에서 우선은 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 후기를 남겨주신 내용들인데요. 홍지민 씨 가족 오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가셨던 프로그램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랑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어머님께서는 저희 캠프 2주 하루하루를 그분도 이제 틱톡을 하셨던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셨었는데요. SNS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루하루를 일기처럼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시면 저희가 그 자료도 넘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아, 야, 그 저희 에이스 프로그램이 이런 거구나라고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이스 프로그램 설명드렸고요. 좀 긴 시간 설명드렸죠, 에이스는. 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좀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궁금하신 건 저희 이준영 실장님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낮장의 현재 KC 국제학교는 교장과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방안을 클래스를 더 늘려서 우리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거는 확정이 되면 바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늘 저희 LGO 응원해 주시고 학생 많이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